Recording in progress.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토픽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는데, 풀기들이 좀 까다로웠어요. 뭐, 예를 들어서, PR 곡선하고, ROC 커브? 다 아시죠? 근데 이거를 두 개를 비교해 볼 생각을 사실은 많이 안 해봤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그 다음에, IBM 뭐, 아실 거고, 그 다음 실루엣 계수. 이걸 토픽으로 알긴 하는데, 1교시용으로 준비를 해본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 같고, 안심구역 이런 건 쓰기 진짜 어려운 거고 불편 추정령도 어렵고 그 다음에 저는 저번에 이제 컴시움에서 세븐 나와서 이번에 세븐 나올까 이랬는데 에잇을 낼 줄은 몰랐습니다. 요게 알았다면 사실 어렵지는 않은 문제였거든. 세븐하고 스펙이 동일해가지고 그다음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팬텀 출놀 그 다음에 요거 AGI, ANI 다 아는데 요거 필요성 네, 좀 풀기는 쉽지는 않았어요. 하나씩 한번 풀어볼게요. 다 이제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셨는데 저는 아마 풀었으면 개인정보 안신구역 그다음에 이제 불편 추정량 그다음에 저거 뭐였지? 어 얘를 뺐을 거예요. 사실 얘는 좀 애매했어요. 얘를 제가 요 문제를 딱 받아들고 아 이거 나였으면 어땠을까 하고 생각했는데 아마 세븐으로 썼을 거예요. 어차피 B 이제 세븐이 B이고 BN이라서 스펙이 많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쓰든가. 근데 좀 위험한 건 당연히 아시다시피 워낙 얘는 답이 그냥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라서 모르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저였으면 얘를 뺐을 거고 그리고 저는 이제 문제 배치를 좀 중요시 하는데 아마 썼으면 제 기준에서 저는 이게 제일 그 자신 있던 거라서 VA를 썼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문제부터 볼게요. 이제 문제 1번에서 이제 PR 곡선하고 ROC 커브를 썼겠죠. 제가 원래 또 글을 그렇게 잘 쓰는 건 아닌데 여기다가 쓰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이제 1 이제 PR, ROC 개념 비교 이렇게 들어가겠죠. 어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비교 문제가 나오면 그냥 1교시에서는 1단락의 개념 비교하고 2단락의 뭐 개념도 비교, 상세 비교 이렇게 가시면 돼요. 너무 많이 뭐 그렇게 갈 필요도 없고 그러면은 한 4줄에서 PR, ROC 여기는 이제 프리시즌하고 리콜 이용한 곡선이다. 얘는 이제 민감도하고 특이도를 이용한 곡선이다. 그 차이가 하고 뭐 간글 정도 쓰고 이제 다시 상세 비교 들어가고 템플릿 가 이제 개념도 비교해서 동일하게 한 4줄 정도 잡아주고 PR, ROC 해서 얘가 X축이 PR인 프리시전인가요? 그다음 리콜 이렇게 가고 민감도, 특이도 해서 요렇게 뭐 요렇게 그리는 걸로 들어가고 나 상세 비교해서 요렇게 들어가겠죠. PR 여기 ROC 해서 항목들은 이제 그래프 결국은 곡선이니까 X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Y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여기 이제 좀 더 내려와서 여기까지 해서 요 정도까지 뭐 주요 지표라든지 주요 지표라고 하면 그러니까 결국은 얘는 약간 중복이 될 수밖에 없긴 해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PR 곡선은 프리시전 정밀도하고 리콜하고 가지고 만든 곡선이고 ROC 커브는 특이도하고 민감도 가지고 만든 곡선이고 이거를 이제 X축 Y축은 이거고 얘를 가지고 어떤 거를 평가한다 이런 거밖에 없어서 그거 쓰고 네 추가적으로 3달러 뭘 쓰면 좋을까요?
저는 좀 고민해봤는데 근데 사실 제가 최대한 말씀드리려고는 하지만 실전에서는 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해야 되는데 저는 아마 3달러고 썼으면 AUC를 썼을 거예요. 결국은 이 곡선을 나타내고 곡선의 아래 면적을 가지고도 평가를 하기 때문에 ROC 커브의 밑에 면적, PR 곡선 밑에 면적 해서 이제 여기에서 뭐 어떤 그래프를 그리고 이 면적을 대해서 또 주요 지표로 사용을 한다라고 해서 썼을 것 같아요. 여기 설명으로 해서 여기까지가 끝이겠죠. 2번. 2번 이제 멀티 모달 LLM. 얘는 어떻게 쓸까요? 요걸 풀 때 전에 저는 공부할 때 멘토님 두 분이 다르게 얘기해가지고 디테일하게 보시는 분과 디테일하게 보지 않는 분의 차이였는데 디테일하게 보지 않으면 저는 여기 인트로를 오감이라고 쓸까요? 디테일하게 보는 분은 사실 오감은 아니지 않냐. 근데 결국은 오감을 쓴 오감 결국 이제 다 이것저것 한다 이거니까. 그래서 저는 아마 이렇게 썼을 거예요. 이 정도 개념 특징. 그래서 이제 뭐 다양한 음성, 텍스트, 영상 등을 혼합하여서 처리하는 인공지능. 여기는 특징들 몇 개 쓰면 되겠죠. 뭐 다양한 인풋 활용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고 2단락 개념도 기술 요소 써서 개념도 둘레 여섯 해서 얘는 사실 실체가 없는 거라서 약간 좀 2교 시험 비슷하게 써요. 여기에는 인풋, 여기는 아웃풋, 여기는 모델. 전에 저도 이거 썼었는데 고민 많이 하다가 이렇게 썼는데 그래서 여기 뭐 영상, 텍스트, 음성 그래서 멀티모달은 결국은 여러 모델이 여러 인풋들을 받아들여서 이거를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아웃풋을 주는 거잖아요. 이제 음성 모델이면 RNN, 뭐 영상 모델이면 뭐 CNN 이런 식으로 해서 종합적 판단 이렇게 적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적었던 답안지가 있는데 어디다 적나? 제가 나중에 쉬는 시간에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강글 쓰고 얘는 이제 뭐 기술 요소니까 쭉 해서 아까 여기 적었던 거랑 똑같아요. 한 8줄에서 음성, 뭐 RNN, 영상이면은 이제 뭐 CNN 그리고 인풋을 받아들여야 되니까 뭐 OCR 이런 것들 그다음 텍스트 이제 트랜스포머 그다음에 뭐 NLP, NLU 뭐 이런 식으로 멀티모달이기 때문에 다양한 인풋에 대한 구분을 해주고 레이어를 나눠주고 그에 연관된 기반 기술 이런 거 써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단락 전 안 썼을 것 같아요. 쓸 게 없어요. 많이 찾아봤는데 뭐 활용 사례를 쓰라 그러는데 뭐 여기다가 뭐 달리 쓰고 뭐 이런 거 쓰겠죠. 근데 저였으면 과감하게 얘는 3단락을 포기하고 다른 걸로 넘어갔을 거예요. 쓴다면 활용 사례 정도?
3번 문제. 이런 문제는 굉장히 잘 적으셔야 됩니다. 기본 토픽이고 답이 있고 그리고 이런 거는 채점한 사람 혹은 기술사가 보면 이거는 다 너무 이제 잘 아는 거라서 얘는 이제 흔히들 말하는 구라가 안 통하는 토픽이라서 명확하게 답이 나와 있는 거라서 요구사항 추적표 답 이제 개념 해서 얘는 좀 다르게 적어볼까요? 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쓸 것 같아요. 개념 적고 여기에는 그냥 간단하게 필요성 정도 한 하나 두 개 해서 특징을 적는 것보다 요구사항 추적표를 쓰는 이유를 그냥 몇 개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냥 이런 데는 사실은 노멀한 얘기 적으면 돼요. 뭐 프로젝트 품질 강화부터 해서 뭐 그런 것들 적으면 되고 이 개념도 및 구성 요소 가 개념도 대부분 그 요구사항 추적표는 한 번씩 보신 적 있으시죠? 원래 딱 프로젝트 시작하면 RFP 긁어와서 여기 쫙 붙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구사항 아이디 따고 그다음에 세부 내용 적고 나중에 테스트 아이디 따고 화면 아이디 따고 담당자 적고 여기에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이 상태 적고 얘는 사실 적을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쓰셨던 거 그대로 그림 그려주시고 그 내용 그대로 그냥 그룹핑만 조금 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구분해서 이제 여기다 식별 요소 해서 여기 구성 요소니까 아까 요구사항 아이디, 테스트 아이디, 뭐 화면 아이디 이런 거 적고 여기다가 그 다음 또 뭐 적을까요? 아까 뭐 다른 이제 상태 정보에서 상태 적고 뭐 담당자 그 다음 테스트 결과 이제 완료 일자 뭐 이런 것들에서 일반적인 사항들 쭉 적어주면 됩니다. 3단락은 뭐 실제 썼던 사례 혹은 결국은 요구사항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쓰고 싶다. 위에가 좀 약한 것 같다. 쓰고 싶다 하면 요구사항은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무조건 얘 적으면 끝납니다. IEEE 830 이해가능 용이성, 뭐 명확성, 검증 가능성, 뭐 수정 용이성 이런 것들 그런 속성. 근데 요것까지도 사실은 뻔한 3단락이긴 해요. 그래도 이제 추가적으로 적어주면 괜찮고 안 적었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워낙 팩트 토픽이라서 2단락까지만 잘 적어주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4번 IBM 안 들어가셨죠? 네, 파이널에 나오긴 했더라고요. 얘가 사실은 조금 애매해요. 개념적으로 존재는 하는데 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 이게 인텐드 베이스드 네트워크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한다고 하는 건데 결국은 사용자가 말 혹은 이제 의견을 내면 얘가 LLM을 통해서 분석을 해서
컨피그 명령어로 변경을 해요. 그래서 컨피그를 이제 네트워크 장비에다가 적용을 하는 거죠. 이게 핵심이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다가 요 적용된 거를 가지고 AI가 보면서 모니터링하면서 최적화하고 하는데, 결국 인텐드라고 하는 부분은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여기 네트워크를 하고 계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원래는 이제 뭐 뭘 바꿔야 되면 시스코 기반으로 하면 이제 컨피그 들어가가지고 뭐 라우팅 설정해주고 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A하고 B 경로가 있는데 A로만 보내고 있었는데, 여기 요즘 너무 많은 것 같아서 B로도 라우팅을 했으면 좋겠어라고 말을 하면 알아서 컨피그로 바꿔서 설정한다. 이게 이제 결국은 IBN이고요. 그래서 이제 사용자 이제 의도 파악하는 네트워크이다 해서 이제 개념. 얘는 그냥 개념 두 줄을 쓸까 했는데, 요 상태에서는 개념 두 줄을 못 쓰고 또 표를 가야겠죠. 한 요 정도까지 해서 개념 해서 사용자 의도를 파악해서 설정하고 최적화하는 네트워크 특징. 그래서 뭐 자동화, 사용자 의도 파악, 그 다음 AI 연동 뭐 이런 것들 적고 뭐 이렇게 하고 나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개념도 및 기술 요소. 사실 큰 차이는 없는데, 저는 보면서 아까 뭐 요구사항 추적표 이런 거는 딱 만들어진 게 있어서 걔는 그냥 구성 요소라고 하고, 이런 것들 뭔가 다른 것들이 이제 조합돼서 하는 거는 기술 요소라고 좀 표현을 해요. 큰 차이는 없는데, 그래서 개념도,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자하고 이제 NLU, 얘가 이제 인식하고 NLP,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해서 이제 변환, 컴피그, 스위치라고 할게요. 여기 적용, 그 다음에 AI 통해서 최적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파이널에 나온 것처럼 거기도 이제 결국은 보면은 변환하고 모니터링하고 최적화하고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표시가 되게끔 그려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 요소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구분해서 세 개로 나눠야겠죠. 구분, 기술 요소, 변환, 변환하는 거, 모니터링하는 거, 최적화하는 거. 요 키워드들 이렇게 나열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단락, 네. 사실 이런 거는 어 원래 이런 게 나오면 어느 하나 기술을 가지고 와서 그거를 좀 깊게 써주기도 하는데, 워낙 일반적인 기술들이 많이 나열이 돼 있어서 그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그러면 가장 좋은 거는 실무 사례인데, 아마 실무에서 이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아직. 그래서 저라면 안 썼어요. 3달러. 그리고 5번 심과 수와 개념 비교. 완성님 이거 쓰셨죠? 안 쓰셨어요? 안 쓰죠. 결국은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비교는 사실 둘 다 명확하게 좀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건데 CM은 모니터링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고 소아는 자동화된 대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애입니다. 그래서 얘는 로그 수집해서 상관관계 분석이나 이런 걸 통해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고 얘는 저 플레이북 기반으로 해서 자동화된 대응하거나 분석하는 플랫폼 보안 대응 체계라고 보면 될 것 같고 2번은 동일하게 상세 비교 들어가서 가는 개념도 비교. 제가 예전에 저거였나요? 그 마인드맵 할 땐가? 저번에 보안 강의 할 땐가? 소아를 요 세 개로 안 그리기 위해서 저는 다른 거 막 찾았다 그랬는데 이렇게 비교할 땐 간단하게 그냥 그리고 나와도 돼요. 그리고 그냥 이게 SIP랑 TIP 얘가 뭐였죠? 여기가 SIP가 아니죠. SOA인가요? 기억도 안 나네요. 여기 SIRP 이렇게 가고 얘는 로그가 들어가서 저장소로 들어가서 상관 분석, 포렌식 이런 거 통해서 이제 여기는 대시보드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요 과정 보여주면 되고 나는 상세 비교 쉽지는 않은데 비교를 할 때도 약간 우선순위가 있어요. 결국은 노출되는 거에 순서가 있는데 가장 먼저 중요한 거 위주로 노출을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음, 그리고 비교만이 아니고 어떤 거를 쓰더라도 가장 먼 앞단에다가 키워드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좋아요. 제가 엊그저께 무슨 자료를 만들다가 봤는데 그 저도 그렇고 조일사님도 예전에 같이 KPC 모의고사를 보러 갔는데 그때 조길사님이 2등하고 제가 6등인가 했거든요. 점수를 이렇게 쭉 보고 답안지를 보는데 내 점수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이제 저는 15점 받았고 조길사님 16점 받았거든요. 제가 그거를 16점을 받았으면 2등 했거든요. 왜 그랬냐? 이해가 안 간다 하고 봤는데 이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걸 15점 받았어요. 이번에 릴레이션 무결성 나왔잖아요. 이거 조길사님이 16점 받았는데 답안지를 보면 똑같아요. 물론 가독성 이런 것도 있을 텐데 다른 한 분도 똑같이 썼는데 그분도 16점 받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게 있어요. 보면 제가 개념도를 그렸는데 이 개념도에 키 무결성하고 도메인 무결성이 안 되어 있어요. 이분은 내가 안 썼구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분명 뒤에 있어요. 배참, 속삭, 키, 도 다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은 아 없었구나 하고 넘어가다가 뒤에 있으면 아 그는 아, 또 없었고 없네 이러고 이렇게 막 하다 보면 그냥 쭉쭉쭉 처음부터 보였던 사람보다는 그 점수가 잘 나가진 않아요. 그래서 릴레이션 무결성 적고 제약 조건 적고 구현 방법까지 아마 똑같이 썼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그래서 볼 때는 최대한 그 좋은 키워드는 앞에 노출. 그러면은 여기는 뭐가 와야 되냐면 얘하고 명확하게 다르다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는 목적 같은 게 먼저 와야겠죠. 그래서 얘는 모니터링 하기 위한 거고 자동화된 대응하기 위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술 요소 이런 게 들어가고 요 뒤에는 사실 저희는 이제 양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좀 약간 쓸데없는 것들 그런 것들 보면 이제 해설지 보면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뭐 로그
수집하고 저장하고 얘는 저장하지 않은 뭐 이런 것들. 나쁜 키워드가 아니고 중요도로 봤을 때 걔는 그렇게 임팩트가 있는 키워드가 아니니까 그것들은 좀 뒤에 특히나 이렇게 페이지가 넘어갈 때는 그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워낙 그 실무에서 많이 쓰는 거라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추가적으로 적어주시면 좋고요. 일단은 여기까지 뭐 질문 있으세요? 그 다음 계속 이어갈게요. 그 다음은 이제 실루엣 개수. 저는 얘를 제가 공부할 때는 수식까지 다 외우긴 했었어요. 수식까지를 다 외우긴 했었어서 얘는 결국은 군집 모델을 평가하는 거고 다 알고 계시니 아마 제가 썼으면 개념 해서 뭐 같은 군집 내에 얼마나 가까운지 다른 군집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라고 쓰고 거기다가 수식을 적었을 거예요. 아마 얘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x bi-a인가? 뭐고 여기 이렇게 이런 식의 공식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 안 나는데 이러고 이게 밑에 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거를 키포인트로 하기 위해서 그냥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똑같이 개념도 구성요 뭐냐 이거는 구성 요소를 안 썼을 거예요. 왜냐면 구성 요소에 쓸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마 구성 요소로 쓴다면 뭐 군집 간의 거리, 그다음에 뭐 계산하는 방법, 뭐 유클리디안이든지 아니면 맨해튼이든지 뭐 이런 거 쓰고 아니면은 저는 아마 이 문제에서는 절차를 썼을 것 같아요. 계산하는 방법, 가 개념도 해서 얘가 아마 좀 애매해서 아마 절차를 먼저 썼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면 절차를 먼저 써서 뒤로 넘기고 얘는 이렇게 안 썼을 것 같고요. 절차 해서 여기 상세 절차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설명에서 이제 거리 계산 해서 여기 군집 내 거리 계산 그 다음에 타 군집과의 거리 계산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실루엣 개수 계산해서 이제 실루엣 계산 개수 계산한다. 그리고 여기 평균값 계산한다. 이렇게 가고 나에다가 개념도 해서 이렇게 그리죠. 뭐 여기 이렇게 해서 요게 지금 AI인가 그렇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BI 하고 사실 얘는 내용이 심플해서 여기다가 얘를 아마 조금 이쪽으로 옮기고 여기다가 수식을 또 적었을 거예요. 얜 뭐 R스퀘어 이런 것도 있지만 그냥 개수여서 쓸 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강조하는 내용을 계속 적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치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 요소나 구성 요소 이런 것보다는 계산하는 절차로 조금 들어갔고요. 아마 저는 3단락에다가 얘를 적었을 것 같아요. 실루엣 개수의 해석을 적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마이너스 1인 경우, 0인 경우, 1인 경우 요거를 적었을 것 같아요. 물론은 쉽지 않습니다. 실루엣 개수를 그냥 실루엣 개수라고만 들어봤지 수식까지 알고 계신 분도 사실 많지는 않았을 거고 그리고 아까 요 절차 사실은 쉽지 않죠. 지금 제가 그냥 쉽게 얘기하니까 그런 건데
만약 이런 게 나왔을 때 풀어야 될 수도 있거든요. 대충 생각하고 얘가 이제 정의를 바탕으로 적는 거예요. 그럼 한 세 가지까지 나올 거예요. 왜냐면 같은 군집 내와 얼마나 결합되어 있고 타 군집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평가하는 거니까 같은 군집 내의 거리 계산하고 타 군집하고 그다음 실제 개수 계산하고 요거 세 개 가지고 만들어내서 적는 거예요. 모든 걸 저희가 이제 완벽하게 알고 쓸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고 그다음 이제 개인정보 안심구역 개념을 적겠죠. 저는 아마 이렇게 한 칸 남으면 제가 그 개념 적을 때 표를 많이 쓰잖아요. 이렇게 나오면 그냥 여기 그냥 이렇게 그냥 적고 넘어가 버려요. 개념 여기 특징 하고 여기서부터 그냥 잘 적어요. 저기 그냥 원래 쓰는 것처럼 두 줄 그냥 개념 적어도 되는데 그 뭔가 넘어가게끔 쓰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저 제 거는 이 뒤에 있어요. 이러고 그냥 이런 식으로 적어요. 그래서 개인정보 예전에 제가 어디 세미나 갔다가 요거를 국립암센터에서 한다고는 들었었는데 여기는 특징은 아니고 얘는 저거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 제도잖아요. 제도라고 볼 수 있으니까 국가에서 시행하는 그래서 이제 특징보다는 목적 얘 왜 쓰냐 뭐 명확하잖아요. 개인정보 보호 그 다음에 연구 활성화 뭐 이런 것들 적고 그럼 2단락에 뭐를 적을 것이냐 뭐 저는 개념도는 적을 것 같아요. 뭐 어느 구역에서 여기서 하고 그 다음에 저는 기능을 적었을 것 같아요. 어떤 거를 보면은 뭐 구성 요소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한데 저는 그 구성 요소를 적는 건 조금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냥 제가 느끼기엔 그래서 개념도에 그거를 많이 표현을 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어느 이제 그 특정 지역에서 사용하게 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PET라든지 뭐 감형 처리라든지 이런 기술들이 쓰이는데 그것만 가지고 안심구역을 표현하기는 조금 애매한 것 같고 그래서 그것들은 개념도에 좀 표현을 하고 그 앞서 말씀드린 요 기능들을 이용해서 개인정보 안심구역이 어떤 기능이 있다 그거를 표현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단락은 사실 이게 제도라서 뭘 이렇게 더 쓰기는 애매하고 그 해설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데이터 안심 유사한 데이터 안심 구역이 있거든요. 얘하고 비교. 사실 제가 뭐 비교를 좋아하진 않는데 얘는 어쩔 수가 없어서 요 정도 아니면 안 쓰셔도 됩니다. 얘는 결국은 이 제도를 잘 알고 있느냐를 묻는 거라서 그리고 이제 8번 제가 통계를 어려워하는 것도 있고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얘를 안 골랐을 거예요. 그리고 안 고른 이유는 통계 문제 자체가 쓸 게 별로 없어요. 알아도 쓸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개요를 쓰는데 최대한 좀 많이 쓰기 위해 얘도 이렇게 표를 적었을 거예요. 개념하고 특징. 불편 추정량은 결국은
편의가 없는, 그러니까 바이어스가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얘는 이렇게 적고 이단락에다가 조건과 유형을 적었을 거예요. 가해서 조건이 한 4개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4가지 정도 적고 나해서 유형. 그래서 두 개인가 3개 정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최대한 늘려서 적는 걸로. 그리고 얘는 불편 추정량 하면 쫓아오는 게 있어서 양 늘리는 겸 해서 3단락에는 자유도를 적었을 거예요. 얘는 거의 공식입니다. 결국은 불편 추정량하고 자유도는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적어주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을 늘리는 효과도 조금 주고요. 워낙 통계가 적을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제가 떨어지는 회차긴 했는데 132회처럼 뭔가 통계가 엄청 나왔어요. 근데 통계가 이렇게 계속 나오잖아요. 통계는 문제가 정해져 있어서 갈수록 어려워질 거예요. 계속 이제 깊이가 깊어지고 있어요. 근데 또 반대로 통계를 잘하시는 분이 있으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저 공부할 때 통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계셨었어요. 그분도 그때 결국 떨어지긴 했지만 132회 때 점수 엄청 잘 받으셨어요. 워낙 명확하게 쓰고 딱딱하니까. 그리고 얘는 답이 딱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통계는 아무리 잘 써도 2교시 기준으로 16점 이상 못 받아요. 그 다음 이제 9번 기술부채 유형 관리 기법. 얘는 그나마 제일 쉬웠죠. 얘는 그리고 1교시인데 딱 뭐 쓰라고 답안지에도 다 얘기해 줬잖아요. 이렇게 하면 1단락에 얘는 그냥 적어볼까요? 개념해서 소프트웨어 기술 부채 2줄 쓰고요. 그다음 2 유형 및 관리 기법. 가 유형이 네 개인가요? 테스트, 문서, 코드 네 개죠. 하나 더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 그거 네 개 적고 나 관리 방법 쭉 적고 끝나면 됩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거긴 한데 1교시에서 많이 안 적는 거기도 하지만 2교시에서도 저는 뭐 관리 방법, 고려사항, 활성화 방안 이런 게 문제에 들어가면 4단락을 잘 안 써요. 사실은 그 부분을 내가 원래 플러스 알파로 적는데 그거에서 문제에서 물어봤으면 사실 더 쓸 말은 없어요. 이것도 예를 들어서 문제가 그냥 소프트웨어 기술 부채 유형 혹은 기술 부채라고 물어봤으면 3단락에 무조건 관리 방법 들어갔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안 문제처럼 뭔가 얘가 이제 결국 문제점이니까 해결 방안 썼을 건데 문제에서 그거를 다 써버리면 더 이상 쓸 게 없어서 저는 그냥 넘기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는 10번에 이제 802.11bn 기능 고 얘는 2단락에 학문수책과 기술 요소를 적었을 거예요. 이거는 다 사실은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요게 뭐 와이파이 7이든 8이든 6든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성능 스펙에다가 스펙해서 이제 뭐 320, 그 다음에 이제 16 얘가 속도가 30이 아닐 텐데 속도도 30인가? 그 다음에 HARQ 뭐 이런 것들 적고 나 기술 요소 아니 HARQ는 여기 아니네요. 죄송해요. 기술 요소 해서 HARQ 그 다음에 AP 다중 협력 통신 이런 것들 적어주고 딱 나오면 됩니다. 외워야 되는 문제고요. 네트워크는. 그리고 이거는 아마 채점자마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채점자마다 좀 다를 텐데 세븐으로 쓴 사람을 점수를 어떻게 줄지 잘 모르겠어요. 아는 분은 결국은 이제 스펙은 똑같은데 개념에다가 와이파이 7이라고 적으신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엄연히 틀린 얘기긴 해요. 근데 요 위에를 가리고 밑에를 보면 사실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11번이 팬텀 충돌이죠. 요거는 제가 설명을 조금 드려볼게요. 저 이게 이해가 안 가가지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찾아봤는데 팬텀 리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팬텀 리드는 다들 많이 아실 텐데 리드를 했는데 중간에 인서트가 발생한 거예요. 얘는 명확하게 인서트예요. 인서트가 발생해서 읽었더니 전에 없던 값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유령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팬텀 리드고 팬텀 컴플릿은 인서트 혹은 딜리트가 생기는 거예요. 명확하게 얘기를 하면 이 정확하게 T1, T2가 있는데 순서가 바뀌었을 때 결과값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T1을 했을 때는 요 값이 있거나 없거나일 텐데 T2를 먼저 하고 나서 읽으면은 달라질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서로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하나의 값에다가 뭐 읽고 쓰고 이래서 생기는 문제고 얘는 전혀 다른 애한테 했는데 결국은 순서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얘를 찾아보면 뭐냐면 얘는 셀렉트 올을 하고요. 얘는 인서트를 해요. 그 다음 셀렉트 올을 했더니 결과값이 달라졌다. 근데 그것만 봤을 때는 팬텀 리드하고 사실 똑같잖아요.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건 T1과 T2의 순서가 바뀌었을 때 결과값이 다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를 명확하게 표현하자면 팬텀 충돌은 인서트 혹은 딜리트 과정에서 생기는 일관성이 깨지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마 팬텀 리드처럼 썼어도 크게 점수가 깎이진 않을 거예요. 유사한 현상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여기는 1단락의 개념을 쓸 거고요. 아마 제가 요거를 이해를 하고 적었다면 이렇게 안 적. 아, 죄송해요. 개념 해서 적었겠죠. 일관성 깨지는 현상 해서 특징 해서 여기에 요거를 적었을 거예요. 인서트
딜리트 시 발생이라서 해서 명확하게 다름을 조금 표현을 해줬을 거고 2번에다가 개념도와 특징이나 그 필요성 같은 거 하실 때는 네. 머리 붙이시죠. 한 2개 정도 적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템플릿을 제가 2가지를 쓰는데 제가 죄송해요. 잘 못 말씀드려서 이렇게 가로로 하면 2개 정도 쓰면 1번하고 여기 2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적고요. 세로로 쓰면 근데 세로로 쓰는 거를 조금 필속이 있으면 추천드리는 게 양이 진짜 늘어나요. 지금 이미 개념에서 4줄 먹고 들어가잖아요. 그러고 뭐 나중에는 저는 이제 시간이 조금 모자라기 시작하니까 안 썼는데 전 처음에 여기다가 간글까지 썼어요. 그러면 1단락이 여기 제목까지 하면은 6줄을 먹고 들어가요. 그럼 엄청 늘어나요. 네, 요 간글은 사실 추천 안 드립니다. 시간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요렇게 개념을 쓰고 특징 쓰면 여기는 그냥 요렇게만 적었어요. 여기 명확하게 구분이 되니까 여긴 잘 안 되니까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이게 지금 여기는 뭔가 내가 알고 있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특징을 적은 것도 있지만 사실 좀 템플릿에 맞춰서 적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불필요한 특징이 들어갈 때도 있어요. 1하고 2 해서 약간 그냥 칸 먹는 효과도 줍니다. 그래서 얘는 개념도 하고 발생 절차. 결국은 현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발생하는지 이런 거 가해서 개념도 아까 말씀드린 거 이렇게 트랜잭션 방향에서 리드가 있었고 인서트가 발생을 했고 또다시 리드를 해서 발생한다. 14페이지 다 왔네. 다시 위로 갈게요. 위에 거를 좀 지우고 나는 발생 절차 T1 리드 그 다음 T2 인서트 T1 리드 그 다음에 T1과 T1 T2와 T2 T1이 상이해서 팬텀 충돌 발생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는 문제점이잖아요. 3단락은 정해져 있습니다. 해결 방안. 시리얼라이저블을 쓰던지 그러니까 결국 아이솔레이션 레벨을 높인다든지 이런 것들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보안 문제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점이 나온 애는 무조건 해결 방안으로 아까 기술 부채도 문제이기 때문에 관리 방안으로 끝내는 것처럼 그 다음은 VA 개념 아마 얘는 이렇게 적었을 것 같아요. 잘 쓰면 개념하고 특징 얘는 제가 준비했던 거라서 아마 좀 여기에 잘 썼을 건데 잠시만요. 기억이 안 나는데 명시적인지 암시적인지 그 생성형 모델에는 명시적과 암시적이 있어요. 확률 분포를 고려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고려하는 게 이제 오토인코더하고 VA이고 고려하지 않는 것이 단 이런 걸 거예요. 근데
아마 얘가 명시적 모델일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어쨌든 명시적인지 암시적인지 그거를 썼 거고, 두 번째는 얘는 강조해줘야 되는 내용이 몇 개 있는데, 얘는 디코더 중심의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오토인코더는 인코더 중심의 모델이고, 얘는 디코더 중심의 모델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적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개념도 기술 요소 이렇게 적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념도에다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적는데, 여기에 아마 가우시안 분포가 들어가야 되고 잠재 공간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하고, 디코더 중심 모델이라는 걸 계속해서 노출을 시켜주고, 나에다가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린 저 가우시안 분포 이런 것들을 계속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 AE하고 AE 결국은 오토인코더하고 다른 게 결국은 가우시안 분포까지 가서 하는 거고, 그다음 표준 편차 평균, 네 맞아. 그다음에 레이턴트 벡터 잠재 벡터 이런 거고, 저는 3단락에다가 뭘 썼을 거냐면 제가 준비했던 게 있어서 저는 3단락에다가 KL 다이버전스라는 걸 썼을 거예요. 얘는 뭐냐면 결국 손실함수인데 그 VA에서 쓰는 손실함수거든요. 이 확률 가지고 차이 측정하는 지표인데, 이거는 제가 따로 준비를 했던 거라서 아마 이걸 썼을 거예요. 그리고 오토인코더나 뭐 변형된 오토인코더 그런 게 계속 나온다 했던 거라서. 그다음에 다시 넘어가면 마지막 문제죠. 이거는 사실 제가 문제를 보면서 뭐라고 했던 건데 약간 2교시형스러운 문제여가지고 1교시형에 쓰기가 조금 애매하다라고 했고, 그리고 1단락에는 ANI의 개념이 들어가야 될 거고, 이것도 간단하게 뭐 개념 적고 특징, 얘는 결국은 버티컬 AI하고 유사하죠. 특정 분야에서 사용하고, 필요성인데 얘를 2교시 때도 말씀드릴 건데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풀었던 문제인데 DB의 투명성 5가지를 적으라 그랬어요. 얘가 생각보다 점수를 잘 받았을 거예요. 1교시인데 19점, 그러면 6점이 조금 넘었거든요. 6.3점 정도인데 얘를 어떻게 적어야 될까요? 저는 이거 점수 잘 받을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아무래도 적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나달락에는 이 위치 투명성을 5가지 적으면 되는데 전 이제 그 지역 투명성까지 해서 6가지를 적었는데 가달락에 적을 게 없어요. 그러면 다 하고 뭐 유형도 분류도 이런 거 해서 적으세요. 투명성 그렇게 적고 여기 그냥 간단하게 설명 조금씩 적어서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필요성을 내가 진짜 많이 적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스탠다드한 답안지는 사실 필요성을 2가지 측면으로 나눈 거예요. 개발 측면에서 필요성, 활용 측면에서 필요성 해서 필요성을 다 때려 박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고득점인데 항상 저희가 다 잘할 수는 없으니까 방어를 해야 된다 하면 이런 거 적어놓고 그냥
한 그룹핑 2개 정도 해서 요거 무슨 필요성 하고 여기다가 나 해서 진짜 상세 필요성에서 필요성 한 6개 적고 나오는 거죠. 그것도 이제 답안을 적는 요령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잘해야 되면은 많이 적고 난 진짜 이거 잘 모르겠어. 짠해도 안 나. 방어해야 돼. 라고 하면 이렇게도 많이 가십니다. 여기까지 해서 1교시 했는데 혹시 질문 있으세요? 계속 제가 딱 집어서 말씀은 안 드렸지만 그 1교시 템플릿은 비교는 그냥 딱 정해져 있고 저는 요거 하나 쓰고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그 개념 그냥 2줄 쓰는 것도 있고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이렇게 해서 여기 4줄까지는 안 가고요. 3줄에서 이렇게 나눠서 개념, 특징 요거를 돌렸었어요. 거의 대부분 요 2개만 썼고요. 마지막 가서 시간 없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썼고요. 네, 빠르게 해서 2교시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요. 사실은 2교시부터가 진짜긴 해요. 왜 진짜냐면 여기서부터는 좀 많이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